우선 부동산학의 이 기초 총론을 보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 부동산학은 부동산학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법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이 법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이 나오면 복합 개념이죠. 이 접근을 시도하는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종합과학이면서 응용과학이면서 사회과학의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번은 부동산학의 개념이죠. 자, 이 김영진 교수의 이 부동산학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동산 우리가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 우선 개념이 나와 있고,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현실의 여러 가지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경험 과학이다. 경험 과학이고, 또 부동산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 부문에 한정, 그러니까 민간 부문에 한정할 때는 이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이 아니죠. 우리는 효율성입니다. 형평성보다는 뭐를 줬죠? 효율성. 이 공공 부문이 형평성이죠. 효율성입니다. 자, 부동산학은 순수 과학과는 달리 복잡한 현실적인 우리가 사회 문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응용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을 보면은 이 부동산학은 주변에 여러 과학의 연구 결과를 응용하는 종합과학으로서, 또 현실의 부동산에 관련된, 또 우리는 순수 과학이 아닌 또 무슨 과학이죠? 응용과학이다. 좀 주의를 해 두시기 바라면서,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 자, 2번 문제,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경험 과학이고, 부동산학의 이론과 원리들은 이 경제학, 경영학, 도시경제학, 법학, 건축공학 등의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주변에 여러 과학의 연구 결과를 이용하는 종합과학의 성격입니다. 종합과학. 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종합식 접근 방법인데, 자, 인간은 합리적 존재이며 자기 자신의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은 종합식 접근 방법이 아니라 무슨 접근 방법? 의사결정. 3번이 틀린 지문이죠. 3번은 우리가 의사결정 접근 방법.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종합식이 여러분이 나오는데, 이 김영진 교수는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접근 방법으로서 종합식 접근 방법인데,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 뭘로 이해를 한다? 복합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여러 과학의 연구 결과를 이용을 해서 부동산학 이론 구축에 대비하려는 접근 방법을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고 합니다. 3번 정답이 되겠고, 4번 부동산학은 부동산 시장의 복잡한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응용과학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고,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물리적으로 주어진 부동산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부동산
우리가 활동이죠. 부동산을 둘러싼 여러 가지 관리적 측면의 행위인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활동을 둘러싼 형상, 부동산 형상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연구 대상입니다. 5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한국 표준 산업 체계 분류상. 자, 2년 전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10차 개정입니다. 부동산 관리업의 분류 체계 또는 세부 예시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여러분이 부동산 관리업은 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죠. 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부동산 관리업, 부동산 우리가 중개,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으로 나누죠. 부동산 우리가 관련 서비스업입니다. 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이렇게 크게 소분류가 되는데 이 소분류를 더 세분화시키죠. 뭐가 있다? 우리는 주거용 부동산에 있어서의 관리업과 또 뭐죠?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크게 둘로 나눠요. 근데 뭐는 없어요? 이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없다는 거 염두에 좀 두시면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주의 좀 해둬야 될 게 우선 1번과 5번 주거용 부동산 관리와 아파트 관리는 여기에 속해요. 주거용 부동산 관리와 아파트 관리는 어디 속한다? 여기에 1번, 5번은 여기에 속해요.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에. 2번에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와 3번에 사무용 관리는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설 관리를 4번에 유지 관리 요구하는 거. 사업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는 주거용 비주거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번이 정답. 이 부동산 관리에 이건 시설 관리에 속하는 개념입니다. 4번 정답입니다. 자, 4번 문제로 가면은 부동산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부동산 활동은 체계화된 지식에 있어서의 관점에서는 뭐들? 과학성이 인정된다. 자,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죠. 자, 부동산 활동이 있어서의 속성인데 이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 이 체계화된 이 지식의 원리는 이론입니다. 이거는 이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고, 이 체계화된 지식을 어디에 적용한다?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이 숙련, 기계의 관점에서는 기술성, 여기에서는 과학성이 인정되고 여기서는 기술성이 인정되면서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과 기술성에 뭐를 가지고 있다? 양면성을 우선 가지고 있다. 뭐 산학협동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1번 맞는 지문이죠. 자, 2번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우리는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 우리는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는 분석하는 정보 활동이고, 부동산의 위치에 있는 현장에 어떻게 돼? 임해서 행하는 활동인 임장 활동인데 뭐에서 근거하죠? 부동성이라는 토지의 특성에 근거해서 나타나고, 또 뭐죠? 우리는 대물이죠. 자,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해 나가는 대물 활동,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대물 활동의 속성으로 인해서 임장 활동이 중요시되고, 또 부동산 활동의 주체인 인간을 상대로 하는 또 무슨 활동?
대인 활동을 또 가지고 있죠. 자, 2번 맞는 질문. 3번 부동산 활동은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는 달리 장기적 배려하에 결정되고 우리가 실행이 된다. 바로 뭐 때문에? 또 영속성의 특성에서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적 배려죠. 이 배려의 장기성이 나타나죠. 자, 4번 맞는 질문이고 3번 맞는 질문. 4번 부동산 활동은 사회성, 공공성이 있는 재산을 다루는 것이므로 높은 윤리성을 요구하며 이때 업자와 종업원 간에 지켜야 할 윤리를 뭐라고 한다? 고용윤리죠. 그래서 또 부동산 활동은 또 뭐를 하죠?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죠. 이때 이 부동산 윤리의 유형을 보면은 이 조직 내부 구성원 간에 지켜야 할 도리를 무슨 윤리? 고용 윤리라고 하고, 동업자와의 관계, 동업자 단체의 관계를 나타내는 조직 윤리, 매도 의뢰인, 매수 의뢰인, 또 비의뢰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비스 윤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중 윤리, 4가지 윤리가 있는데 지금 요거 설명하고 있죠. 고용 윤리. 자, 우리나라의 표준 산업 분류 체계상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부동산 업중, 부동산 관리업은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기타 부동산 관리업으로 분류된다. 그러면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기타 없다는 거 주의 좀 해두셔야겠네요. 5번 정답.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공중, 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3차원의 공간을 대상으로 전개한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또 뭐에 의해서? 우리는 영속성. 자, 영속성에 의해서 이 지표, 지하, 공중을 포함하는 몇 차원? 3차원의 공간 활동성을 또 띠고 있죠. 공간 활동성. 기억 맞는 질문. 니은 사회성, 공공성 있는 재산을 다루므로 거래의 당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으나 부동산 업자에게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 그럼 거래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업자 모두 윤리성이 높게 요구됩니다. 그래서 니은 틀린 질문. 딕은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 상품을 대상으로는 하는 활동과는 달리 이 장기적 배려하에 결정 실행되고 있다. 맞는 지문. 딕은 맞는 지문이죠. 자, 그리고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대물 활동이 아니라 무슨 활동? 대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뒤에 체계화된 이론 활동이므로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이 강조된다 하는 거 틀렸죠. 여러분, 체계적인 지식의 원리라는 측면에서는 과학성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중요시되지만은 그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는 식년 기교의 관점이 기술성인데, 과학성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성, 기술성이 뭐를 가지고 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째는 틀린 지문. 5번째,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부증성이 아니라 부동성이고, 대인 활동이 아니라 대물 활동의 속성. 그래서 5번째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윤리를 설명한 것으로 우리는 틀린 것을 이제 묻는 내용이 되겠죠. 자, 부동산 활동은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가 되고 있어서 부동산 업자에게는 직업 윤리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부동산 기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 동업자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것도 맞는 질문이고, 부동산 윤리는 고용윤리, 조직윤리, 서비스윤리 및 공중윤리가 있으며 이 중 기업 내부 조직에서 조직원 간에 지켜야 할 도리, 이것은 조직윤리가 아니라 무슨 윤리? 고용윤리에 대한 세. 3번 정답. 4번 부동산 기업을 경영하는 자는 의뢰인의 이익 옹호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긍정적인 것은 물론 비긍정적인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럼 긍정적인 것은 뭐 당연하지만 비긍정적인 뭐죠? 만족 같은 거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 기업가는 일반 공중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업무 활동을 전개해야 하는데 이것은 부동산 기업가가 수행하는 활동이 직접 간접으로 일반 공중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여러분 5번은 요거죠. 5번은 공중윤리에 대한 설명. 그리고 4번은 뭐에 대한 설명? 서비스윤리에 대한 설명. 4번은 서비스윤리, 5번은 공중윤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7번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우리가 모두 고른 것, 틀린 겁니다. 자, 그런 걸 잘 봐야 돼. 옳은 것, 틀린 것. 자, 기업, 부동산 윤리가 4가지가 있는데 이 중 기업 내부 조직에서 조직원 간에 지켜야 할 도리는 뭐다? 우리는 고용윤리, 조직윤리가 아니라 고용윤리. 기업은 틀린 지문. 하나 틀렸네. 우선 부동산 활동을 임장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부동산이라는 특성과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대물활동의 속성 때문. 니은은 맞고 선박등기법에 의해서 등기된 선박은 뭐다? 준부동산. 준부동산이죠. 맞는 지문. 자,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이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동산으로 취급을 하죠. 그래서 맞는 지문. 5번째, 토지에 부착이 되는 인목이나 식생들은 정착물이므로 모두 토지의 일부이다 하니까 우선 틀렸는데 인목은 이게 문제죠. 자, 인목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인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된 인목은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물건, 토지 일부가 아니죠. 틀린 지문이 돼요. 그래서 기역, 미음 2개가 틀렸습니다. 기역, 미음 2개죠.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활동 및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정착물은 계속하여 토지에 부착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인정되는 독립된 물건이면 된다. 자, 문제는 토지에 부착되어 있지 않더라도 하니까 틀렸지. 정착물은 뭐다? 토지에 부착됨에 따라 부착되고 있지 않더라도 하니까 틀려요. 토지에 뭐다? 부착됨에 따라 항구적,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1번 틀린 지문이 되겠죠. 2번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 중 모든 부동산에 공통되는 물리적 특성은 이건 일반적 특성. 개별적 특성이 아니라 무슨 특성? 일반적 특성. 모든 부동산에 공통된 일반적, 제너럴. 자, 부동산의 가치 개념이 나오죠. 자, 평가론에서 배우죠.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 이게 가치 개념. 여기까지 우선 잘 맞았는데 뒤에 이러한 정의는 뭐와
영속성, 토지의 특성이 영속성과 관련이 있죠. 영속성으로 인해서 토지 가치의 개념이죠. 여러분 이때 장래에 기대되는 거기에 이 편익은 뭐가 돼? 예측이 가능해야 돼. 여러분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이 예측이 가능해야 부동산 가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 중 예측의 원칙과 관련이 있어요. 예측의 원칙. 자, 네 번째, 우리나라 표준산업분류상에 우리가 중분류 학문에서는 부동산 활동을 뭘로? 부동산 임대 활동, 분양 공급 활동, 중개 활동, 평가 활동으로 분류한다는 게 틀렸죠. 자, 여기서 중분류가 뭐예요? 자, 부동산 어떻게 돼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근데 이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인데 이게 뭐다? 중분류. 이게 바로 뭐야? 이건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요거는 뭐다? 여기는 소분류. 요게 뭐다? 요게 더 세분화시킨 세분류. 그러니까 중분류는 뭘로 나눈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나눠요. 그래, 틀린 질문. 5번 부동산 활동은 정부 부문, 사적 부문, 전문협회의 활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 가장 활발한 것은 전문협회의 활동이 아니라 무슨 활동? 사적 부문의 활동을 말하죠. 그래서 틀린 질문. 정답은 3번이 정답. 자, 1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기준을 옳게 설명한 것은, 자, 부동산과 동산은 모두 공시수단이 동일하다니까 틀렸어요.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 1번은 틀린 질문. 작년에 토지 소유권의 공시 방법은 등기다. 맞죠? 작년에 그 질문 출제했어요. 자, 부동산과 동산은 용익 물건과 담보 물건 설정이 가능하다. 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담보 물건 중 질권을 설정할 수 없어요. 질권만. 그리고 동산은 뭐죠? 우리는 동산은 뭐를 유치권, 질권만 설정이 가능하죠. 뭐가? 용익 물건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할 수 없죠. 담보 물건 중 저당권 설정할 수 없어요. 동산은. 그래서 2번 틀린 질문. 3번 민법상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포함하며 그 이외에는 뭘로 한다? 동산으로 한다. 틀렸죠? 맞아요? 준부동산 포함하면 안 되잖아요. 자, 법률적 개념에서 넓은 의미, 광의의 부동산은 그게 광이죠. 여기는 좁은 의미, 이게 협의예요. 이 협의의 부동산, 준 부동산, 여러분 협의의 부동산과 준 부동산을 포함해 여기 광의의 부동산이야. 그리고 협의 부동산, 이게 바로 우리는 민법상 부동산이야. 민법 제99조 제1항에 의해서 뭐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이잖아요. 그래서 민법 조문을 가지고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좁은 의미 부동산을 우리는 협의 부동산을 민법상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은 이 협의 부동산인데 준부동산까지 들어가면 안 돼요. 준부동산을 포함하며 여기 들어가서 틀린지. 네 번째, 부동산은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 가능하죠. 동산은 뭐다? 불가능합니다. 4번 정답. 5번, 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무주물, 주인이 없는 물건 선점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바로 뭐다? 동산이고, 어떻게 돼요? 부동산은 국유로 하죠. 선전자, 미리 선점자입니다. 동산은 미리 점유한 사람. 그래서 5번 틀린 지문. 가끔 부동산, 동산 구별하는 기준이요, 지문 속으로 또 출제가 돼요.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모의고사 풀다 보면 나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갑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크게 뭘로? 유형, 형태가 있는 유형적 측면과 형태가 없는 뭐죠? 무형적 측면. 유형적, 무형적 측면. 자, 이 유형적 측면에서 토지의 이용 기법적 측면에서 나타난 기술적 측면의 개념의 부동산. 무형적 측면에서는 이 가격 관계를 다루는 이 경제적 측면에서 개념, 공법적 측면에서의 지역 지구제, 이 사법적 측면에서 소유권 관계와 같은 이 등기 관계를 다루는 또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개념. 그래서 이 부동산 자체를 항상 우리 볼 때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으로 나오면은 뭐가 나와야 된다? 복합 개념이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 학적인 개념이다.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나왔죠? 그럼 복합 개념 맞습니다. 2번, 우리나라의 부동산 학을 단기적으로 발전시킨 종합식 접근 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종합식 접근 방법은 뭘로 이해한다? 부동산학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맞는 질문. 자, 3번.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의 부동산. 이게 정답인데, 자,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의 부동산은 복합 개념이 아니에요. 자, 이것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한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 그대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다루어져 있는 부동산을 복합 부동산이야. 3번은요, 복합 부동산이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는 다른 용어. 3번은 복합 부동산의 개념. 3번 정답이고, 4번 부동산의 경제 가치 및 경기 변동은 무슨 측면에서 보는 거?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개념. 소유권 등 권리관계, 지역지구제는 뭘서 본다? 공법적, 사법적 측면에서 뭐? 법률적 개념. 3번 정답.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개념은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법, 제도적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자, 기술적 개념이 아닌 거. 자, 여러분이 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뭘로 보죠? 자연, 우리 공간, 그리고 위치, 환경, 이 네 가지로 바라보는 개념이고, 경제적 개념으로서는 자산, 자본, 기업의 생산 활동을 한 공장 부지로서 제공되는 생산 요소, 우리는 생산재, 또 인간의 최종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는 소비재,
자체가 하나의 상품. 자, 이렇게 보는 건 경제적 개념. 자, 그러면은 관련 없는 것은 자본인데, 자본은 3번인 자본은 경제적 개념. 자, 4번 부동산학 관점에서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자, 이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민법 제 212조.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에 무슨 범위가 나타나죠? 공간적 범위. 212조 조문은 작년에도 출제를 했습니다. 법조문은 이 공간적 범위를 뭘로 규정하고 있다?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공간적 범위는 입체적으로 규정하는데 어떻게 고정되고 있죠? 우리는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1번 토지 지표를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등의 권리는 지표권이죠. 지표권 개념이 나와 있고, 2번 토지 소유자가 공중공간을 타인의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이라고 하죠. 토지의 지하에 관한 권리의 하나인 광업권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된다니까 틀렸죠. 광업권은 국가가 부여하는 권능을 가져요. 자, 여기 요 밑에가 이 지하권, 여기는 지표권인데, 자, 이 한계, 심도 요 밑에 있는 거죠. 한계 심도 요 밑에 있는 우리가 공적 지하권인데,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의 광물입니다. 자, 우리나라 광업법상 광업권의 개체가 되는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의 광물은 국가가 광업권을 부여하는 권능을 가져.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광업권을 부여하는 권능을 가지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권한이 미치지 아니한다.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 3번 정답. 4번 토지 소유자가 지하 공간에서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지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하죠? 지하권 개념. 자, 국가가 사유지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하권 전부를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나라로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지하권의 일부, 요 일부, 요 신부분이죠. 요 일부만을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제한하는 나라도 있다. 자, 5번. 부동산을 공간으로 파악할 때 틀린 것은, 자, 지리정보 시스템은 공간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공간 정보와 속성 정보를 제공해주며 이를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다양한 형태의 공간적 상호관계 분석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의 공간 개념은 건물의 고층화, 집합 건물 등장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상부 미이용 공간의 직접 시설을 건축함이 뭐다? 부적당하다. 자, 이 얘기죠. 토지에 건물이 이렇게 지을 수 있죠. 자, 여러분이 도시 내에서 예를 들어서 10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이 역사적 유물과 같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몇 층만? 4층만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를 뭐다? 역사적 유물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해버린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해버려. 그러면 이렇게 이 상부, 이 미이용 공간에 직접 이 부분을 시설을 건축하여
이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 빨간 부분, 이 상부 미이용 공간에 상응하는 용적률을 규제를 받지 않은 이 지역으로 이전. 이 지역은 뭐다? 개발 지역이겠죠. 이 지역으로 이전, 양도시켜서 개발을 더 허용해 주는 제도를 뭐죠? TDR, 이 개발권 양도 제도예요. 이전 가능한 개발권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죠? 개발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규제적 토지 소유자들의 어떻게 그래 가지는 손실을 뭐 한다? 보상해줘. 그러니까 개발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보상을 해줍니다. 공적 주체가 아니라 사적 주체에 의한 손실 보상. 3번 정답이고, 토지 소유자의 사적 공중권을 이용할 때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사적 공중 공간을 이용할 때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되죠. 자, 이 사적인 공중 공간 이상의 공중 공간을 공공이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는 공적 공중권입니다. 자, 현행 지적 제도가 수평 지적입니다. 입체 지적이 아니죠. 그래서 입체 공간에 대한 지적 행정면에서 지원이 불완전하여 입체 공간에 대한 공시 기능이 미진하다. 지중 공간과 공중 공간에 대한 공시 기능이 미진합니다. 자, 6번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민법에서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거 뭐죠? 상하에 미친다. 민법 제 212조 조문이죠.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효력의 범위를 뭘로 규정하고 있다?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번 맞는 지문. 2번 민법 규정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는 광업법에서 열거하는 미채굴 광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여러분,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의 광물은 국가가 광업권을 부여하는 권능을 가지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권한이 미치지 아니한다. 틀린 지문. 2번 정답. 3번 나라에 따라서는 지하권은 모두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중 뭐는 일부는 인정하지 않거나 뭐다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맞는 지문이고,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건물을 건축했다면 그 인접에 위치하고 있는 민간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전파 송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만으로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요거 공적 공중권에 전파권이 여기 속하잖아요. 그래서 침해한 것이 아니냐. 여기 뭐 소송이 붙었던 거죠. 판례입니다. 공익사업이라도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뭐 전철 같은 건데, 이런 경우에는 공익사업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라 보상평가를 통해서 보상해야 한다.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자, 7번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맞는 지문이고, 현행 우리나라 민법상, 요거 현행 우리나라 민법상 부동산은 뭐가 돼요? 뭐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그래서 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자, 2번 맞고,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 요소, 자산, 요 두 가지는 경제적 개념이고, 자연 공간은 기술적 개념. 그래서 틀린 지문은 3번이 정답. 자, 준부동산의
성립 요건을 보면은, 자, 준부동산은 뭐를 갖춰내면 등기 또는 뭐를 갖춰야 된다? 등록. 등기 또는 등록을 갖춰야 되겠죠. 준부동산은 등기 또는 등록 등의 공시 방법을 뭐한다?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뭐다?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준부동산을 부동산으로 의제, 간주한다. 의제 부동산이라고도 합니다.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이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것을 뭐라고 한다? 복합 부동산의 개념. 자, 8번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부동산을 기술, 경제, 법률적 측면으로 파악하는 것은 복합 부동산이 아니라 복합 개념의 부동산. 1번은 틀린 지문. 자, 맹지, 이는 토지예요. 예?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된 수목, 담장, 국어 등은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한다. 어떻게 돼요? 맞아요? 2번 정답이죠. 민법상 부동산은 요거잖아요. 맹지는 여기잖아. 토지고. 맹지는 토지고. 정착물은 뭐가 있다?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독립정착물이 있잖아요. 여기 독립정착물에 거기 뭐세요?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된 수목이 있죠? 네? 여러분 거기에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된 수목, 여기는 뭐가 돼? 독립정착물이고, 토지에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정착물에서 거기에 우리는 밭에 도랑을 나타내는 국어 또는 거기에 담장, 뭐 돌담, 축대, 울타리는 여기 속하지 뭐. 그러니까 요 두 개잖아. 민법상 부동산. 2번 정답이죠. 3번 부동산을 생산 요소가 나오면은 경제적 개념, 법률적 개념이 아니라 경제적 개념. 자, 여러분이 부동산의 기술적 개념은 무형이 아니라 유형, 경제적 법률은 유형이 아니라 무형. 바뀌었죠? 공장재단이 여기 속하죠. 준부동산이야. 자, 여러분이 동상과 결합된 부동산 집단. 자, 동상과 결합된 부동산 집단의 등기 대상물에 공장재단, 뭐가 있다? 광업재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의 임목은 평가에서 준부동산으로 보고, 또 20톤 선박 등기법에서 20톤 이상의 뭐다? 선박.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공장재단은 뭐다? 법률적 개념.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좁은 의미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맞는 지문이고, 정착물 중에는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뭐죠? 독립정착물.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뭐죠? 종속정착물. 두 가지 있습니다. 맞고, 좁은 의미 부동산과 준부동산, 요걸 두 개를 대해서 뭐라고 한다? 광의. 복합부동산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부동산. 3번 정답. 건물 등에 부착된 물건이 물리적으로 아무런 손상이 없이 제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능적으로 건물의 효용을 제한하게 되면 그 물건은 뭐다? 정착물로 간주합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보면 뭐가 돼? 그 거실에 있는 뭐 쌍들개 같은 거, 이런 걸 예를 들어 볼 수 있죠.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다년생 식물 등은 부동산 정착물로 간주되어 부동산 매매 시 함께 양도되죠. 어디에 속한다? 여기 속하죠. 토지의 수목이라든지 자연, 식생, 다년생, 식물은 토지에 뭘로 간주된다? 정착물로 간주된다. 자, 10번.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묻는 내용입니다. 자, 경제적 측면에서의 토지는 경제재 또는 생산 요소의 하나다. 여러분, 경제적 측면에서의 토지는 경제적 생산 요소의 하나죠. 경제 생산 요소의 하나인데, 여러분, 경제재는 뭐다? 자, 여러분, 시소성. 자, 시소성이 없다. 없는 물건은 뭐다? 우리는 시소성이 없는 물건, 시소성이 있는 물건인데, 공기, 햇빛은 시소성이 없는 자유재. 그리고 시소성이 있는 건 뭐다? 경제재. 경제재. 토지는 자연물이지만은 시소성이 있는 경제재.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재화. 토지는 경제재. 1번 맞는지만. 2번 토지에는 생산비가 투입된 것이 아니죠. 토지는 뭐다? 토지는 생산비가 투입된 것이 아닌 뭐죠?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죠. 뭐라고 해? 스스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스스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공기나 햇빛은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지만 가치는 없어요. 되겠죠? 토지는 가치가 있다. 교환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지 주고 돈 주고 산다는 얘기죠. 자, 부동산 가격이 일반 상품과 다른 점은 그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뭐다? 다양하고 뭐가 된다?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고,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은 부동산의 수요, 공급 관계적 위치, 가격 관계 등도 함께 다루어지는 게 무슨 측면? 경제적 측면. 자,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을 유형적 관점에서 보면은 지세, 여러분, 유형적 관점에서 지세, 집안 등의 상태는 경제적이 아니라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기술적 측면. 5번 정답. 자, 11번.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여러분,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은 넓은 의무의 부동산에 속한다? 당연히 속하죠? 여기 있든 당연히 속해요. 맞는지는. 2번. 준부동산은 법 제도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나라, 시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있습니다. 맞는지는. 협의부동산에는 준부동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고,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는 동산의 경제적 가치보다 큰 것이 통상 일반적이다. 또 맞고, 부동산의 권리의 공시 방법은 동산과 다릅니다.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인데 그 이유는, 자, 부동산의 밑줄, 물리적 절대량의 한정, 밑줄, 물리적 절대량이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의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성 때문이다. 5번 정답. 자, 12번.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공시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등기죠. 맞고, 공장재단, 광업재는 부동산에 준하에 취급되는 준부동산. 맞습니다. 임차인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틀렸죠. 자, 정착물 구분하는 기준을 보면은, 자, 여러분, 정착물 구분하는 기준을 보면은 부동산이 물건에 부착되는 방법, 물건의 성격, 물건을 설치하는 의도,
당사자들 간의 관계인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이것은 일시적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소유권은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귀속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부동산 정착물이 아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하니까 틀렸습니다.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되고 있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예를 들면 소유권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 독립정착물 아닌 것,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된 나무나 또는 소유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관습법상의 권리인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라든지 또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또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된 농작물도 경작자 소유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은 토지와 독립한 물건으로 본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국어는 뭐다? 밭의 도랑. 국어는 뭐다? 우리 종속 토지 일부로 간주된 종속 정착물. 자, 14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정착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의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뭐죠? 동산으로 취급합니다. 여러분 아파트의 벽시계 같은 거. 자, 2번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 식물은 부동산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번이 틀렸죠? 아까 부동산 뭐다? 정착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된다. 틀린 지문. 2번 정답. 정착물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나 쓰임새, 관계 등에 따라 주물 또는 종물로 구분될 수 있죠. 주물이 정착물이면 그에 따른 종물도 정착물. 자물쇠와 열쇠 관계죠. 자, 정착물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이 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 정착물 개념이다. 계속적으로 이용되면 정착물, 계속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면 동산. 자,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독립정착물과 토지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 정착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5번 틀린 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나 채권은 개별 권리별로 각각 다른 일정한 가치가 인정된다. 자, 개별적인 권리나 이익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한 가격이 형성이 돼서 나타납니다. 부동산학에서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는 준부동산인데 등록 대상 물건입니다. 소유자가 임시로 식재하여 정착된 정원수는 정착물로 간주 틀렸죠. 임시로 식재된 정원수는 다른 곳에 옮겨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분류합니다. 부동산 등기의 대상이 되는 물건, 부동산의 동그라미, 부동산 등기법상 부동산 등기의 대상이 되는 물건 2개, 토지, 건물 2개. 토지 가치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 여러분, 토지 가치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 위에서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 받죠. 건물로 인해서 건부 감가가 나타날 수 있죠. 영향을 받아서. 맞는 지문. 자, 16번. 부동산 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니까 틀렸어요. 있습니다. 준부동산의 개념은 실생활의 필요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죠. 뭐다? 우리 법률적 측면에서 구분한 개념입니다. 이것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법률적 측면에서 구분한 개념이고 학문적으로는 구분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틀린 점은 물리적, 기술적 개념의 공간은
공중, 지표, 지하 등의 3차원 공간을 말하는데, 자, 요거 우리가 지표, 지하, 공중을 포함하는 3차원 공간이면서 이것을 통틀어 뭐라고 한다? 입체 공간이라고 합니다. 3번 정답. 4번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자산, 생산 요소, 상품은 경제적 개념, 위치, 환경은 기술적 개념, 소유권 및 그 이외의 권리, 이게 법률적 개념. 네, 틀린 지문.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할 때 정착물이란 주택, 상가, 주택, 상가는 독립정착물, 울타리는 종속정착물, 그리고 경작수확물이 들어가서 틀렸어요. 그럼 경작수확물은 정착물이 아닌 것. 자, 정착물이 아닌 것에 뭐다?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는 경작, 수확물인 벼, 뭐 옥수수, 감자, 토마토는 정착물이 아닌 걸로 동산으로 분류한다. 5번 틀린 질문.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부동산의 개념에 관련해서 살펴봤고, 잠시 쉬고 이제 토지 용어 보겠습니다.